얘기를 쭉 듣고 나니까 네. 왜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네. 이거에 왜 열광하지? 아. 이 작품에 왜 열광하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최정 작가님이 해주신 얘기랑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이제 임남 작가님 인터뷰 이런 걸 쭉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왜 열광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새로운 제너레이션인 거야 얘가. 그쵸. 그러니까 동양의 만화, 서양의 만화, 뭐 유럽의 만화 다 특징이 있거든요. 각자 발달시켜 놓은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작가가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갖다가 그냥 다 따로따로 떼와서 썼는데 너무 밸런스 있게 잘 쓴 거야. 이 사람은.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미국 만화긴 해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보통 이미지가 있는 예술이란 거는 영화도 그렇고 연극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만화도 그렇고 연출과 이야기 그리고 이미지 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저는 한국 작가들이 대부분 착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이야기와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 그냥 좋은 만화가 된다 생각해. 아, 그건 아니죠. 전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시나리오와 좋은 배우가 있다고 해서 좋은 영화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감독이 연출하기 때문이거든요. 진짜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 좋은 만화가 된다는 거는 이 만화가가 어쩌면 이야기는 좀 아쉬워도 좋은 이미지와 좋은 연출을 해내서 재밌게 전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출이 정말 중요해. 근데 당연한 건 그 연출은 만화 미학, 만화의 도구를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있고 그런 면에서 이 사브리나는 굉장히 균형적으로 엄청 좋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연출적인 요소는 최소화한 거예요. 연출적인 한마디로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강박적인 칸의 나열 사실 먼 나라의 윤나라 같은 구조잖아요. 맞아요. 최소한만 해놓고 근데 그것이 강박적으로 어울리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얼마나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아 이게 그런 내가 것 하려는 같아요. 서사와 내가 인간들을 바라볼 때 태도랑 되게 잘 맞아. 나는 이렇게 강박적인 칸을 나누고 특별하게 극적인 연출을 하진 않을 거야. 같은 태도가 된 거지.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항상 보면은 카메라도 인간의 시선이에요. 맞아요. 무슨 드론 촬영이나 혹은 뭐 밑에 내려다보면 그런 거 전혀 없고 다 일반적인 내가 인간의 눈높이.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눈높이고 말풍선도 지금 이것도 되게 전형적인 건데 미국 만화처럼 필요한 만큼의 말풍선의 크기, 필요한 만큼의 대사 그리고 모든 말풍선 맨 위에. 이거는 전형적으로 뭐냐면 정보를 전달하는 만화, 학습 만화 같은 데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미국 만화에서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 미국 만화가 왜 이런 성향을 띠냐면은 필요한 만큼의 대사를 칸마다 그냥 필요한 만큼의 말풍선에 넣어서 맨 위에 놓는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나머지 이미지에 힘을 줄 거란 얘기인데 그 보통 이미지에 왜 힘을 주냐면은 여러 가지 함의들을 상징적으로 넣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걸 풀어야 되는 거지. 근데 사브리나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구조는 가져오되 아무런 상징은 없어. 그냥 쭉 따라가. 관망하는 형태인 거예요. 이거는 이 태도는 또 약간 일본 만화 극적인 요소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꽤 흥미로운 아까 뭐 맞아. 인수 작가님이 말을 붙여주셨지만 약간 지금의 세대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미국 만화의 약간 영 제너레이션 한 ZX 느낌의 세대. 미국 문화권에서 살면서 자라온 청년이 느껴지는. 일본 그쵸. 애니메이션 만화 보면서 예, 성장한 예, 친구가 예, 예. 그릴 법한 만화. 맞아 그런 면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색채보다 좀 더 서구권에서 작업한 사람인데 좀 더 일본 만화 영향을 많이 받은 형태로 나오는 작품이 뭐냐 폴리나 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바스티안 비베스는 요즘에는 약간 맛이 갔지만 그쵸. 근데 요즘은 좋은 평이 폴리나만 별로. 봐도 뭐가 있냐면은 폴리나는 괜찮아요. 폴리나만 그거는 봐도 정말 사실은 괜찮았어. 그게 고전적인 의미에서 유럽 만화 형태가 굉장히 없어요. 그 결론도 없고. 맞아. 그 그냥 제마가 근데 말한 건데 근데 연출도 제가 말한 그렇고. 건데 미학 네네. 도구 만화 도구 만화 도구를 다루는 게 그 유럽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완전 클래식해요. 딱딱하고 완전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 하고 칸이 엄청나게 역할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폴리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엄청 맞아. 유명한 덕후고 걔는 그런 면에서 일본 만화 영향을 받은 게 느껴지는데 이 닉 드루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국 스타일로 재해석을 잘한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 누구냐 크리스 웨어나 저 누구냐 그 앨런 무어라던가 네. 왓츠맨에 그리고 저 크리스 저기 뭐냐 고스트월드 한 작가 있잖아요. 데니얼 클로즈 그런 작가들은 이런 형태를 갖되 안에 엄청나게 꽉꽉 눌러 넣어요. 함의를 시키려고 하고 계속 그리고 뭔가 채우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것들이 재해석되면서 문학적 성취를 이루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문학적 성취란 게 문학을 따라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이 지금 닉 드루나소의 이 만화는 굉장히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러니하게 강박적이고 정보량, 그러니까 강박적인데도 정보량이 펼쳐져 있고 부담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잘 읽히고. 근데 그게 만화를 볼 때 되게 사람 불안하게 해요. 그러니까요. 안 알려주는 거야. 네. 살인 사건이 나고 그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안 알려줘. 맞아요. 근데 그게 인수 작가님이 얘기했던 나레이션이 없는 거랑도 사실은 연결되는 게 있죠. 네. 네. 왜냐면은 이 작가는 제 생각에 이 작가도 좀 차가워.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이 그런 그런 사람이에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누가 있을까 뭐 예를 들면 그 만화 보다 보면 뜨거워지는 사람 있잖아. 저 요새 원펀맨 보면 아 그렇죠. 무라타 유스케 같은 경우는 이 사람 되게 뜨거운 사람이구나. 실제로 보면은 트위터나 그 사람이 한 인터뷰도 그렇고 자기는 그림 그리기가 너무 즐겁다 막 이러잖아요. 파이팅 넘치죠. 그러니까 뜨겁잖아. 근데 그런 게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작가는 사실은 굉장히 이 사람 자체가 느낌이 많아요. 이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이에요. 음. 굉장히 찌질하고 동시에 되게 관망하면서 냉소적이고 하지만 또 유머가 없진 않아. 맞아, 유머가 네. 곳곳에 있다는 네. 거가. 그리고 저는 조금 더 그 말씀에 주목하고 싶은 게 결말이 되게 막 그 허무하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물론 약간 그래요? 수상한 저는 부분도 읽으면서 있지만 임나온 작가님이 결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았던. 아 근데 그랬는데 임나온 작가 약간 은근 좀 차갑잖아. 아니 무슨 저번 소리세요? 저번 시간에 너무하시네. 저번 방송 때 그런 얘기 농담이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결과 나오는 거 안 좋아한다고. 그랬었나? 음. 그랬었어요, 제가? 그랬었나. 근데 근데 이제 그 결말을 보면은 사실 물론 이제 주인공인 켈빈은 좀 앞으로의 삶이 조금 힘들 것이라는 게 예상되지만 뒤에 산드라나 그 저기 뭐지 테디를 보면은 그 힘들었던 사람들이 뭔가 이겨나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정이 테디는 된 인물이 다르구나. 동물구조센터에서 다르죠. 이제 스테비를 하면서 조금 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맞아요. 산드라는 그 힘들었지만 자기가 원래 하고자 했었던 여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희망적인 느낌이 보여져요. 맞아요. 그 사람들 이겨내는.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안심을 하지 말라는 느낌으로 이제 주인공 켈빈은 조금 오히려 아무 상관없던 사람이 힘든 삶을 살 것이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런 걸 보여주긴 하지만 어쨌든 마무리.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약간 희망적인 것도 놓지 않았지만 그 와중에 그 어두운 면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후배 만약에 동생일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이면 네. 약간 아시겠지만 저는 좀 약간 좀 이렇게 느끼한 사람이잖아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안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엄청 좋은 작품이고 좋은 작가인데 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친해질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되게 정말 다른 세대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관점이 마지막에 보면 재밌는 게 보통 이 켈빈인가 이 사람이 주인공이 주인공이 봐봐요. 보통 일반적인 정통적인 의미에서 서사면 이 켈빈이 194페이지 195페이지에서 이제 뭐 이혼도 하고 뭐 새로운 직장 옮기면서 그 여행을 떠나면서 끝나요. 그냥 여기서 끝나 보통 새로운 걸 하면서 혹은 뭐 약간 좀 크게 그리면서. 근데 웃긴 게 약간 사족 같아 보이는 몇 페이지 더 있어. 되게 기분 나쁜 몇 페이지 있는데 악몽 꾸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그 연인숙 같은데 옆에서 이상하게 연인이 싸우고 그리고 웃긴 게 거기서 끝나. 맞아. 전 이 장면 야가 엄청 챙겨 먹는 거. 네. 그러니까 이거 젤리예요, 젤리. 그냥 젤리예요? 약 아니에요? 젤리 뽑아 먹는 거야 이거. 나 약이라 생각해. 약 아니야. 정신적으로 이렇게까지 힘들어졌구나 이 사람이. 그래서 작가님이 좀 힘드신 것 같아. 젤리였구나. 이게 뭐냐면은 되게 약간 이게 나름 밝은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근데 여기서 보통 클래식하면 여기서 끝낼 거야. 그래도 우린 살아가야 돼 이런 거지. 근데 메시지를 내 생각에는 이 작가는 넣고 싶지 않은 거야. 아니야, 세상은 이렇지 않아. 맞아.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해, 족같아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젤리 보면서 막 하고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한적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넘겼더니 우리를 화나게 하지 마. 우리는 내가 어디 사는지 항상 알고 있을 테니까 하면서 이상한 홍보 문구 같은 게 있고 또 이제 여인 속에 들어갔더니 이상하게 연인 전혀 모르는 타인이 내 바로 옆에서 싸우고 있어. 잠을 못 자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이라는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이거는 또 너무 냉소적이니까 산드라 넣으면서 끝.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작가가 얼마나 좀 이렇게 젊은 지금 현재 세대를 반영하는 엔딩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지. 근데 사실 여기 비하인드가 사실 있어요. 여기 제가 이게 음.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좀 많이 찾아봤었는데 원래 그 약간 이런 희망적인 그래도 어쨌든 그런 뉘앙스의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고 원래 이거를 출판을 안 하려고 했었대요. 심지어 여기 이제 사브리나의 그 살인 테이프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장면이 있었대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내면 안 될 것 맞아. 나도 같다. 봤어 그 인터뷰. 오, 네. 그래서 내면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그래서 이걸 삭제하고 최대한 조금 더 자제했다고. 좋은 조금 뭔가 좀 희망적인 부분의 장면을 추가하면은 출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자기 장면을 딴에는 이게 추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이게 희망적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라디오 뭐 애들 약간 같은 애들이. 그래도 이겨나가는 듯한 맞아요. 느낌이죠. 물론. 그러니까 그게 없지는 않아요. 그쵸, 근데 그쵸. 확실한 거는 근데 그럼에도 음. 이거는 되게 나한테는 없는 감각이다라고 느낀 거죠 저는. 맞아. 그러니까 어쨌건 고전적인 의미는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같은 거거든요 이게. 오 말씀하시니까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노인들 그러니까 너희들은 따라갈 수 없어 이거잖아요. 사실은 젊은이들을 그 미친 그 안톤 시거가 막 죽이러 다니고 맞아. 그 카우보이가 막 돈 훔치고 다니고 이거를 그 카우보이 할아버지들은 못 그냥 따라해. 관망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게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의 약간 차가운 태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되게 그래서 사실 되게 관통하는 게 있어 지금의 세대를. 그 예를 들면 미국에서 맞아. 지금 인종차별 문제도 있고 그쵸.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것들이 여기 하나하나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여기에 네. 지금. 맞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혐오나 그런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어떤 살인 사건을 뭐 처음만 읽으면 이 사람이 뭔가 이 실종된 여자친구를 찾는 이야기인가 뭐 아니면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인가 했는데 중후반부터는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고 뭔가 진짜 진실 요즘 사람들의 어떤 그런 형태 있잖아요. 약간 SNS가 발달하면서 진짜나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믿고 어떤 남의 불행도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그런 맞아요. 형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맞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솔직한 작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계속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작가라는 게 이거를 예를 들면 그 장면 있잖아요. 이게 82페이지에 보면 셋 다 책을 챙겨왔어. 나 안 들고 와도 된다 그랬는데. 이거 챙겨올 수밖에 없어. 어. 이게 어디냐면은 켈빈이 그 처음으로 이제 죽은 걸 알게 돼서 그 테디한테 알려주고 경찰이랑 치조하고 이렇게 돼서 좀 진정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좀 쉬는 장면이야. 되게 오랜만에 사브리나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고 막 충격 먹은 다음에. 근데 이게 그래서 SNS에서 처음에 그 앞 페이지에서는 뭘 하냐면은 그 기사 관련된 한마디로 살인이랑 관련된 기사를 막 찾아봐. 되게 우울해. 근데 그러다가 약간 그 이제 미담 같은 흑인이랑 여자 꼬마 백인 여자 꼬마의 미담 같은 거를 클릭하면서 보다가 약간 피식하면서 끝나는 장면인데 이게 사실은요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넣기 힘든 장면을 생각하거든요. 저도 여기 좀 놀랐어요. 왜냐면은 모든 작가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혹은 얼마나 올바른지를 작품 속에 놓고 싶어 한단 말이야. 있죠 그런 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를 통해서 근데 여기서 이 캐릭터 우리는 근데 모두가 근데 이러고 있잖아요. 이 캐릭터처럼 뭐냐면은 맞아요. 너무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근데 그 일 검색하다가 근데 링크 하다가 뭐 근데 웃긴 짤 보다 키득하다가 맞아. 또 갑자기 뭐 웃다가 혹은 울다가 이렇게 하다가 잠드는 어떤 그런 감각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찰한 거잖아요 이 작가는. 맞아요. 내가 의식의 페이스북 흐름을. 내가 써놓은 글을 보면 10분마다 화냈다가 10분마다 웃고 있어 내가. 작가님 맞아요. 그거 좀 웃겨요. 아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에 연장돼서 그거를 이제 이 주인공 캐릭터인 이제 켈빈 이 주인공이 그 방금 말씀하신 우리네 어떤 그런 뭔가 부정하고 싶은 듯한 그런 의식을 되게 잘 보여주는 게 앞에서도 그 9.11 테러 사건에 맞아요. 대한 뉴스를 보는데 맞아요. 17 TV에 몇 주기 TV 사람들은 되게 슬퍼하고 막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보면서 그 박물관에 있는 추모의 길을 산책하는 맞아. 것도 좋지. 그러니까 40페이지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약간 감정적인 공감을 잘 못하는 듯한 느낌을 보면서 되게 뭔가 기시감을 느끼게 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다 그러고 있지. 네, 그런 느낌을 그런 게 한두 장면 더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찰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의도된 건 아닌데 제가 볼 때 의도된 건 아니에요. 이 칸의 형태나 이 구조가 꽤나 그런 SNS나 화면을 계속 이렇게 반영하는 게 있어요. 이게 TV거든 일종의 이거 자체가. 우리가 그걸 계속 보는 거지 그냥. 맞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그걸 나중에 뒤에 똑같이 당해. 네. 맞아. 그 뭐랄까 맞아요. 그 TV 속의 인물처럼 자기가 똑같이 외치고 있잖아. 맞아요. 제발 우리를 놔두라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우리가 이걸 관망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프레임 자체가. 거기서 오는 서늘함이 있고. 네. 근데 이 작가가 네. 사실은 저는 되게 감이 좋은 작가라 생각하는데 아까 전부터 얘기하지만 아 감각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봉준호 감독이나 뭐 저 혹은 기생수 작가 네. 만화 얘기를 요아키 하자면 이토시. 그리고 허영만 작가님도 좀 그런 편인데 특히 박흥룡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한 칸 속에 이미지를 딱 놨을 때 엄청나게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지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뭐 히스토리 얘기할 때도 했었잖아요. 그 인물이 어디 서 있을 때 그 인물의 배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걸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작가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미장센이 엄청나게 많은 걸 함의하고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진 않고 근데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은 큰 서사에서 이미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되게 잘 알아요. 이미지가 튀진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장면이에요. 이게 중요하게 이 그 세시였나 그 딸 있잖아요. 네네. 네. 딸의 그림책 장면이 나오는 게 2페이지 정도 있어요. 네. 146페이지 말씀하시는 네, 그 건가? 펼쳐진 거랑 초반에 그 테디가 네. 누워 있다가 발견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네, 찾았어요. 53페이지. 맞아요. 53페이지. 이 장면. 그러니까 이 장면이랑 원리를 찾아라 같이. 그러다가 그 여기 이 장면 네. 펼쳐진 장면. 146 이거는 페이지. 마치 우리가 이 그 딸의 동화책을 펼친 것처럼 느껴진 연출로 하긴 했죠. 이거는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책을 보는 게. 근데 봐봐요. 지금 이 첫 장면에서 저 테디가 펼쳐지면서 이렇게 뭐 어이 테디 CC가 좋아하는 책을 찾았구나 하면서 나오는 이 장면 있잖아요. 네. 이 장면이 어떤 의미가 얼마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거냐 함의라고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이 서사적으로 테디의 상태를 반영하는 어떤 그 무의식적인 도구긴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도 뭐가 있냐면 이 펼쳐진 두 번째 나오는 이 그 CC의 그림책 장면 이 장면 같은 경우도 이게 엄청나게 어떤 의미가 있고 역할을 하냐 혹은 여기서 뭐 사자가 하는 이건 못하겠어 다람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여기도 어떤 메타포가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느낄 땐 그래요. 그리고 이 작가는 그런 작가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게 이 두 장면이 이 CC의 그림책이 쓰이는 거는 테디한테 쓰일 때예요. 테디의 감정 상태를 보여줄 때 쓰여요. 테디가 초반에 이 집에 와서 절망할 때와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절망에서 벗어날 때 이 두 번에 쓰여요. 그러면서 이 테디가 두 번째 이 펼친 페이지 보면서 우리도 느꼈을 텐데 두 분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 들지 않아요? 뭔가 바뀌었구나. 테디 상태가 변화하나? 라고 본능적으로 느끼게 돼요. 그러나서 그 이후에 사실 테디는 뭐라죠? 일하기 시작하고. 아니요, 일하기 직전에 하나 하는 게 있잖아요. 고양이 찾잖아. 근데 우리가 웃긴 게 뭐냐면은 거기서 이상한 안도감이 있잖아요. 뭔가 테디도 현실로 돌아왔구나. 테디도 인간이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무서웠어. 사실 그 전에는 뭔가 일을 저지를 사람 엄청 같았거든요. 무섭죠. 이게 사실은 맥커핀처럼 맞아요. 계속 끌고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양이 장면 전에 이 어린이 책 장면이 있음으로써 그게 완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독자 입장에서는 뭐지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전면으로 이 동화책을 보여주지? 맞아. 하지만 본능적으로는 알게 되는 거죠. 테디가 뭔가 이렇게 변화를 그렇죠. 하는구나. 계속 꿉꿉하게 계속 있다가 결국 뭔가가 바뀌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면 고양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고양이 장면이 이상하지가 않은 거지. 맞아요. 이게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에요. 이건 근데 베벌리를 얘기해야. 그러면 잠깐 쉬고 와서 네. 이제 얘기만 할게요. 얘기만. 네. 네. 벨버리로.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거에 대해서 아까 그 어린이책 장면 있잖아요. 네. 이런 이미지나 예를 들면 앨런 무어다? 이거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 그렇지. 앨런 무어면 여기 보면은 이게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숨은 그림 찾기거든요. 네. 여기에 의미를 무슨 짓을 해요. 묻은 짓을 해. 메시지를 넣지 마. 네. 너희가 해석해야만 하는. 네. 근데 그러니까 표피만으로 활용되는 걸 원하진 않아. 근데 아까 그 너무 웃기다. 프로멜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 근데 프로멜 작가가 앨런 무어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화이트채플 그 살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상상을 해서 거기 만든 작품인데
형식상은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완전 똑같죠. 근데 왓츠맨처럼. 그 친구의 그 프로멜은 한 장면 한 장면을 다 뜯어봐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완전 밀도가 달라요. 네. 밀도가 다르고 꽉 차 있고 완전 지치고 못 봐요. 그 보다 보면은 한 일주일 걸려요 한 작품인데. 거의 한 300페이지 넘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만 덧붙이자면 뭐가 있냐면은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 작가는 표면적으로 이게 좀 옅게 쭉 나열되길 펼쳐지길 바랬던 것 같아서 이렇게 이런 태도를 한 것 같고 맞아요. 추후의 작품들에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베벌리랑 사블리나는 최소한 그랬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선공개됐다는 그 작품 보면 좀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아, 네. 액팅 클래스를 보면은 그 확실히 좀 베벌리랑 이제 사브리나를 보다는 조금 더 달라졌어요. 뭔가 그거는 좀 이제, 풍부해 보이긴 두고 해요. 봐야 될 것 같긴 하고. 근데 네. 서사에 맞췄을 수도 있고 본인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품. 얼마나 그렇긴 상징적으로 한데. 꽉 채울지 안 채울지는 그쵸.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자면은 아까 그 칼라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그 한국 작가들이 약간 더 많이 의식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특히 웹툰이니까 칼라를 되게 친밀하게 쓰잖아요. 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스케치업 네.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있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스케치업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홍콩의 어떤 도시를 산다. 그러면 그 도시를 가져와서 따서 쓰거나 어레인지해서 쓰잖아요. 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웹툰에 있는 뭐 네이버나 다음에 있는 판타지 만화들이 같은 세계관이다 하면서 누가 올린 거야. 근데 봤더니 거기 나오는 성이 다 똑같아 디자인이. 아, 같은 배경을 갖다 무슨 쓰니까. 말이냐면은 그치 성 스케치업을 다 같이 산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의식하진 않았겠지. 근데 그 성을 다들 똑같이 딴 거지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슨 말이냐면 다들 그거를 이제 미망한 거죠. 네네. 이 작가하고 이 작가 다 같은 세계관이다. 왜냐면 한성에 이 성 산다. 한성에 산다 이거지. 근데 진짜로 너무 똑같거든요. 약간 색깔만 다른 정도?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이게 웃기지가 않아요. 저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만화의 가장 중요한 미학 중에 하나는 내가 이 모든 걸 감상한다는 데 있거든요.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 드라마나 그럼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누군가가 짜증나는 애가 교회에 나가서 한숨 쉬려고 이제 갔는데 능선이 둥근둥근한 산을 로케이션 해가지고 애가 좀 힐링하는 거를 그 장면에서 보여주고 싶어. 그럼 만화는 그리면 돼요. 근데 영화면은 그거를 헌팅하러 다녀야 되고 혹은 헌팅이 안 되면 그런 데가 없으면은 CG로 해야 CG 로 돼요. 만들어야죠. 무슨 말이냐 제작과 여건과 시간이 다 든단 말이야. 즉 무슨 말이냐 만약에 작가가 이런 미학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다면 내 성이 내 작품에 나오는 하나의 공간이 어떤 작품에 나오는 공간과 같다라는 거는 사실은 내 서사에서 이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을 안 했다는 뜻이 증거거든요. 그 증거도 되게 열심히 나 그런 거 되게 의식 안 해라고 열심히 그린 증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작가들이. 근데 아까 그 이제 작품을 관장한다. 그러니까 내가 다 컨트롤하는 세계를 만든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저도 또 사족을 붙이자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러스트 작가신데, 그러니까 일러스트랑 만화는 전혀 다른 문법이잖아요. 근데 일러스트 작가인데 나는 만화를 하고 싶어 이러면서 찾아온 분들 되게 많이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 개념을 설명하면 그 내가 다 관장해야 된다는 개념을 설명하면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일러스트는 그리다가 발견되는 무언가를 가지고 내가 더 디벨롭 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나도 의도치 않게 뭔가 나오는 게 있는 거야. 근데 그 성질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성질을 가지고 그 개성대로 만화를 그리니까 1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 가는데 계속 그림이 달라져서 사람들한테 혼돈을 준다든지 뭔가 자기도 여기서는 우리가 다 컨트롤해야 되는 세계인데 만화는 그거를 컨트롤하지 않은 세계가 있는 거에 대해서 why not 이런 분위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하면 근데 화낼까 봐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아니요, 그냥 그들이 해온 세계가 있으니까. 아니요. 얘기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해를 또 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걸 관장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지. 모든 것이 다 세부적으로 관장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컨트롤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실은 그런 컨트롤 될 게 별로 없는 만화도 있어요. 뭐 마스다 미리 만화라던가 그렇잖아요. 개그 만화 같은 거, 이말년 작가 만화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거 인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극화를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그 아까 일러스트레이터 예를 드셨는데 내가 되게 아까 그림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림이란 건 되게 감각적인 영역이잖아요.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 뭐 펜터치 하나 아니면 물감을 쓰다 보면은 이거 좋네 하면서 따라가는 게 있잖아요. 점 하나 찍는 것도 원래는 안 찍으려다가 찍게 되고. 근데 그 감각의 영역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아요. 그럼요. 근데 뭐냐 만화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도되고 컨트롤되는 것이 극대화되는 미학을 가진 예술이다라고 했을 때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 그 근데 이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감각적인 사람이야. 그럼 난 만화 못하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하라는 그 얘기죠. 내가 되게 감각적인 사람이면은 감각적인 만화를 하면 돼요. 그런 만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조의 기묘한 몸이에요. 조조의 기묘한 몸은 이 사람이 그 아라히코가 이름 맞나? 그러니까 그 작가는 완전 감각적인 사람이고 내 거 만화 보기 불편해? 보지 마. 완전 자신감이 넘치고 그렇다고 엄청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과잉돼 있고 완전 정보와 감각을 가득 차 있거든. 근데 그거를 보면서 즐기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만화적 균형이 없지도 않고. 예. 그런 면에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스타일이고 그거를 근데 나는 펼칠 거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분이 얼마나 그 장수를 할지는 좋은 작가로서 사실 감각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확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폴리나 그 바센 비베스처럼. 바센 비베스도 사실은 엄청나게 막 주목받았었는데 메타적으로 이성적으로 막 그거를 고민하거나 자기 객관하면서 하는 작가라기보다는 감각적으로 잘 그걸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면이 있죠. 맞아,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뭐. 사실 뭐 제가 이런 말 할 입장은 아니지만 뭘 지켜봐. 나도 지금 지켜보기 힘든데. 서로 지켜보는 거지 뭐. 너무 혹시 알아요? 닉 들어다가 최재원 작가님 팔로우 해놓고 있을지. 근데 이 그 사실은 어린 나이에 되게 많은 걸 이미 성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은 솔직히 먹고 살겠다. 지금 지금 그 얘기할 타임이 아닌 거 지금 뭔가 화내시? 아니요, 저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아무 감정이 안 느껴져서 마치 이 사브리나에 나오는 인물 중 한 명처럼. 미국인들처럼. 근데 이게 쿨하다 못해 그게 너무 벌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쿨이 병처럼 돼가지고 쿨병. 그러니까 그냥 쿨병은 그냥 내가 쿨해 보이려는 병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남에게 관심조차 없어진 것 같은 사회. 맞아. 굉장히 요즘 같아요. 요즘에 그게 심각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그 고향감, 삶에 대한 고향감을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되게 일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다 함께 회사 다니면서 내가 이 회사에서 무슨 하나의 일원으로서 같이 잘 살고 네. 뭔가 같이 이렇게 세우고 이런 게 90년대, 80년대 맞아요. 관통하던 무언가인데 지금은 전혀 없죠. 전혀 없잖아요. 회사 다니면은 야 너 비트코인 했냐? 아니면 뭐 주식하냐? 돈 올랐냐? 그러면서 야 회사 언제 그만두고 유튜브 할래? 야, 이러면서 어떤 내 일상 같아. 그런 일. 아니 근데 더 소름 돋는 거는 그 회사도 회사지만 옛날에는 이사하면 떡 돌렸거든요. 아 맞아요. 위아래 옆집 아래 그런 게 저도 전혀 없죠. 맨날 뭐 엄마 없으면 옆집에 가서 놀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거 전혀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예전에 일본이 그 버블이 경제 폭발하면서 그 심각한 핵가족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엄청난 개인주의가 되기 직전에 그 핵가족화에 대한 그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을 때 다뤄졌던 좋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 동몽이라고 오토마 가치로의 동몽인데 그게 뭐였냐면은 아키라 작가입니다. 아키라 작가인데 그 오토마 가치로가 한 권짜리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어린 딸을 데리고 그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와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가 뭐가 있냐면은 엄청 거대한 아파트 단지야. 그 자체가 어떤 현대의 상징이지. 근데 그 아파트 단지가 뭐가 문제냐면은 연쇄 살인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띄엄띄엄. 그래서 범인을 근데 잡히지가 않아. 몇 년간. 거의 몇십 년간. 근데 그 어린아이가 이제 처음 왔을 거 아니에요. 놀이터를 갔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벤치에 앉아있는 기운이 하나도 없는 당장 죽을 것 같은 할아버지한테 가서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만화가 시작해. 그게 뭐냐면은 이 할아버지가 몇십 년간 가끔씩 재미로 죽인 거야. 초능력으로.
개미를? 아니 아, 재미로 사람들을 초능력으로 죽이. 그러니까는 증거도 잡히지가 않는 거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녀가 초능력자인 거야. 아직 개화가 안 된. 그래서 이 만화가 뭐냐? 그 둘의 대결을 다룬 거야. 재밌다. 근데 그 소재가 뭘 관통하냐면은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그 거대한 아파트 단지에서 다닥다닥 붙어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나. 아이러니하게. 근데 실제로 오츠무카 이름 오토모가치로 이름을 맨날. 근데 실제로 동몽이 더 위대한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아키라보다. 맞아. 근데 아키라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거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근데 이걸 왜 했냐면 더 심해졌다는 거지. 지금은 그래요. 네, 그런 면에서 요 사브리나가 되게 많은 걸 돌아보게 하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건 확실해. 맞아, 여러 가지 면으로 내 취향은 아니지만 잘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볼만은 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정말요, 좋네요. 근데 사브리나는 그렇다고 치고 네. 저는 이 벨버리를 보다 정말 화가 났거든요. 왜요? 이게 베벌리도 좋은데. 싫어하는 스타일 아니야? 약간 뭔가 아닌가? 근데 굳이 얘기하자면 작가님 작품이 좀 이렇잖아. 그건 그런데. 그렇잖아. 완전 깔끔하게 저 다른 형태로 군더더기 없는 느낌으로 기능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타입이잖아. 닮아서 싫어하나?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아니 그 이제 사브리나는 하나의 사건을 감통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까 얘기했듯이 따라갈 뭔가 숙주가 있어 내 머릿속에. 근데 벨버리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단편으로 그린 걸 모은 건지. 그런 단편이죠. 것도 있고 단편집이죠 이건. 그냥 벨버리라는 그 우리가 아는 그 베버리 힐즈 할 때 그 베버리인지 이게 그냥 그러게. 사람들 사는 그런 건지 다 각계 다른 이야기고. 근데 전 완전 다른 이거-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완전 연결되죠 사브리나랑. 사브리나 그 주제 의식 그러니까 서로 완전 네. 분절돼 있는 그거는 동의하는데 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네. 이게 먼저 나왔다는 거잖아. 네. 근데 맞아요. 그거 말고는 모르겠는 거야. 이것들이 왜 한 권에 묶여야 되지? 저는 무슨 완전 의미인지 묶이는데?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나온 이걸 다 읽어보셨겠지만 여기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 이름 있잖아요. 카라가 네. 계속 등장하고 가족 같이. 카라, 타일러, 그다음에 카일 이렇게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게 똑같은 모습인데 이게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동시대의 다른 맞아요. 동명이인인지 몰라요. 근데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이거는 이 얘네들은 보편적인 인물 상이다. 그래서 이 작가는 이 각각의 이야기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건 어디에나 있고 네 주변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지영이 뭐 이런 지은이 뭐 아니면 뭐 현수 뭐 이런 거지. 애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뭐랄까 캐릭터적으로 봤을 때 네. 전 이거가 되게 혼란스러운데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음. 그러니까 원래 만화라는 게 1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서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일부러 캐릭터한테 어떤 개성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얘가 얘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심볼을 하나씩 심어줘서 몰입이 되죠. 그게 엄청나게 발전하면 망가 같은 그림체가 되는 거고. 근데 모르겠어. 누가 보는데 제가 이름에 좀 약한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게 왜 연결되는지도 모르겠고 저도 메모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화를 내요. 얘가 그냥 싫은 것 같아 내가 이 작가가 어떡해. 너무 웃기다. 일찍 인정받아서 기분이 나쁜가 내가 하여튼 근데 전곡을 찔러주셨나? 근데 보는데 얘가 여기 나중에 마사지 받는 친구가 앞에 나왔던 그 친구고 이런 건 알겠어요. 맞아요. 네. 타일러. 그거까지는 알겠는데 왜냐면 걔는 이상한 짓을 했으니까 기억에 남은 거야. 그런데 나머지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의 문화 그 북미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게 뭐지? 사브리나에 기대서 봐야 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뭔가 빌드업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뭔가 그 다음 느낌으로. 근데 이게 이 단편들이 조각조각 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뭐 한덩어리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느낄 때는 제 의견이지만 이 작가는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게 아무 생각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막 의미를 두지 설계하는 않는다? 타입이 아니라고. 세계관 이렇게 막 만들고 있는 네, 스타일은 아니다. 설계하는 타입이 아니고 그 아까 얘기했지만 한 가족이 있다 그냥. 그리고 그들의
그들이 같은 가족인지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연결돼. 그 정도의 설정이에요. 예.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어쩌면 그것조차도 그 태도조차도 이 만화의 주제인데 이게 사실 알다시피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 만화도 되게 관통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 전체가 뭐냐면은 어떤 냉소 그러면서 동시에 대한 인간애가 전혀 없는 인간들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되게 차가운 사건들과 음산하고 뭔가 예, 스산한 예, 하지만 전혀 그 뭐 일종의 그 따뜻함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을 맞아요. 이렇게 그린 거란 말이에요. 사브리나보다 더 차가운 어떤 면에서 느낌이에요. 훨씬 차갑지. 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아이러니하게도 관통하는 주제나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 파편화돼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내 감정선을 안 챙겨줘 이 작가가. 사브리나가 우리가 지금 1시간 동안 차갑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맞아. 보듬어주는 요소가 있거든요. 맞아. 그럼에도 근데 얘는 없어. 끝나. 첫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도 진짜 우리가 일종의 무심결에 하는 이지매. 네. 잔디 둔덕이에요. 네. 무심결에 하는 이지매 있잖아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파벌질. 맞아. 잘 나가는 무리에 정치질. 끼고 싶어하는 네, 느낌. 그런 거에 관한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보여준 다음에 나쁜 짓 하고 끝나. 그래서 어떡할 건데 가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 불쌍한 이 살이라는 친구는 결국에는 소외되고 도태된 상태에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거의 모든 이야기가 그래. 맞아요. 모든 이야기가 가장 기분 나쁜 상태에서 계속 끝나. 근데 아이러니하게 첫 번째 등장하는 거는 그 인물들이 웃고 있어요. 아, 그게 맞아. 더 잔인해. 계속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일상적인 아무렇지 않은 거에서 시작했다가 굉장히 기분 나쁘고 끝나는 형태 계속. 그것이 관통하는 주제죠. 이거를 되게 캐치를 잘하고 이 작가는 계속 이런 얘기를 관심이 많고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이야. 맞아요. 근데 이 작가가 이제 세 번째 작품이 어떤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봐서 그런데 보시면 벨버리에 나오는 작품들이 그래픽적으로 색감이 더 밝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찾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더라고요. 뭐 단편 이게 초기작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에서 그다음 사브리나 다음 작품이 어떤 톤으로 그림이 나오느냐를 보면은 이 작가가 자기가 원하는 톤이 아니면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자기 정서가 이렇게 어두운 쪽으로 더 가지나 이런 거에 좀 더 궁금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브리나에서 훨씬 더 정갈해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서사와 색감이 그게 어떤 1차원적으로 쓰이긴 했어도 굉장히 구동이 잘 되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 뭐 아동 그 동화책 나올 때 그 색감과 그 인물이 어떤 공간에 갔을 때 색감과 이런 것들이 훨씬 완전 유기적으로 연결되긴 하죠. 그게 1차원적이긴 해도. 예. 그러니까 계속 1차원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 예를 들면 앨런 무어나 그 히스토리의 작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1차원적으로 쓰지 않아요. 그 어떤 만약에 붉은 빛을 썼다? 그럼 붉은 빛이 1차원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되 심지어 함의하는 것도 있는 거지.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작가는 근데 그렇게 함의하는 것까지 생각은 하지 않고 좀 풀어 쫙 펼치는 스타일. 저는 벨버리보단 사브리나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서 장단점이 있어요. 예, 뭐가 더 낫다고 하기에는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두 개는 어떤 면에서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건 있죠. 오히려 다음 작품 그리고 혹은 다다음 작품이 맞아요. 더 중요한 작가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맞아요. 관통하는 느낌이 그 메시지라기 주제성이 있어요. 그 어떤 그 냉소하거나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이 이 단편들에 다 녹아 있죠. 근데 참 이 작가가 되게 근데 어쨌건 감각적으로 되게 뛰어나고 잘하는 작가인 게 자기가 세팅해놓은 이 만화 미학 안에서 이게 일종의 칸인데 칸을 되게 활용을 정말 잘하는 것 같긴 해. 그래서 그게 잘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장면이냐면 두 번째 에피소드였나 여기서 이제 그 가장 슬픈 이야기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주부가 딸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같이 시트콤 드라마 보면서 이거 좀 획기적이었어. 설문하자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 말풍선을 화면 밖에 꺼내고 그리고 저 화면은 그대로 고정돼 있고 요것만으로도 이게 우리가 TV를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정말 말도 안 되게 허망하게 끝나면서 어이없는 표정 지으면서 끝나잖아요. 이거 자체가 사실 이미 냉소고 풍자잖아. 근데 이게 참 만화 미학적으로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이해도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TV가 켜지기 전에 아까도 말풍선이 안에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사실은 칸은 거의 같은데 말풍선만 밖에 꺼내놨단 말이야. 네. 그러면서 구조가 확 바뀌면서 우리가 갑자기 TV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되게 네? 사실 쉬운데. 칸 바뀌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풍선이 칸 밖에 있기만 해도 왜 음. 좀 더 TV를 보는 거야? 이 주부가 TV를 보는 느낌이 더 나을까? 소리죠 소리. 소리를 그렇지. 시각화해서 그런 그러니까 이게 거. 뭐냐면은 이게 말풍선이 화면 안에 있으면은 그 화면과 한 덩어리로서 이게 우리가 그 세계를 보는 느낌인데 맞아. 이거는 갑자기 창문이 된 거야. 그러니까 화면이 된 거죠, 화면. 그걸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말풍선과 이 화면 사이에, 그러니까 이 칸과 화면 사이에 이 말풍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칸 안에 말풍선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직접 얘기해 준 듯한 그 맞아요. 안에 내가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이게 밖에 있으니까 저 화면을 내가 보고 있고 소리는 그 따로 나오는 맞아요. 느낌들. TV 볼 때 소리 따로 나오는 그쵸, 느낌. 그 얘기죠. 그 그러니까 네. 화면과 음. 나 사이에 말풍선이 있는 거지. 음. 네. 근데 그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냥 그 창 너머로 저 세계를 볼 뿐인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선택을 했다는 게 아, 이 사람 그래도 만화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은 난 사람이구나. 벨벌이 이 전체 내용 중에 이 시티콤이 제일 재밌었어. 정말요. 네. 네, 되게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음. 저 이렇게 참 재밌는 게 여기 그 21페이지에서도 삐삐삐삐삐한 장면에서도 이 그 말풍선 꼬리 네 맞아요. 이런 말꼬리. 것도 진짜 센스 있고 그 또 이제 그 뭐냐 당연한 거지만은 이 시트콤이 아닌 데서는 말풍선이 말꼬리가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말풍선 꼬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이런 되게 별거 아닌 미묘한 선택이 되게 만화 미학에 대해서 네. 되게 관심 있고 센스도 있는 섬세한 거죠. 사람이네라고 느껴지는 장면인 거죠. 저도 되게 잘해요 정말. 이 말풍선도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되게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말꼬리를 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근데 그 시트콤 장면에서 네, 과거에 처음 만화 나왔을 때 네. 처음에 이게 만화의 거의 시초격이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신문에 나오는 만평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말꼬리가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런데 최근에는 다 이제 말꼬리가 어떤 느낌까지 전달을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걸 오랜만에 요새 작품에서는 거의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래서 아,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저 여기서 근데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저는 잘 모르겠어서 그냥 두 분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벨벌이는. 만화 마지막 페이지 네. 무슨 의미 같아요? 왜 어떤 넣으신 만화요? 것 같아요? 이 방금 가장 슬픈 이야기 마지막에 보면 보자. 갑자기 아니, 풍경. 도로만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여기서. 아.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데? 진심으로 저도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알아내겠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네. 이게 핵심이 음. 당연히 앞에서 끝나잖아요. 감정선이 사실. 그쵸.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이 미친 듯한 이 미친 시트콤을 보고 나서 오는 허망함 네. 그렇잖아요. 그거를 심지어 마무리 짓는 것도 아니고 같이 공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둘이 얼마나 안 친한지 보여주잖아. 맞아. 그리고 나서 설문 좀 하다가 그냥 뭐 가서 자라 하면서 끝나는데 카라는 딸은 이제 가서 거의 울 지경이고 네. 이 미친 듯한 집안 분위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 풍경이 나오잖아요. 네. 저도 이걸 보고 나서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그 만화 관련돼서 공부를 좀 했을 때 특히 서사 미국 만화 같은 걸 얘기했을 때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이미지가 포함된 예술 사진 뭐 영화 드라마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만화에서 이 풍경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다고 이게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미국 드라마 시티콤들 보면 과거 요새 거 말고 네네네. 옛날 거 보면 마지막 하하호호 하면서 네. 엔딩 나올 때 대부분 이런 풍경 계속 보여줘. 보여주면서 끝난다고. 네. 그게 왜 그럴까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때 그 읽다가 좀 알게 된 거거든요. 아 진짜요? 나 질문을 내가 했는데 다시 내가 대답해야 되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게 저도 그러니까 몰입은 안 돼요. 근데 저도 그때 예전에 한번 읽고 나서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그때 읽었던 거 뭐라고 썼냐면은 잠깐 맞춰보자. 비평적으로 한 30초만 줘봐요. 거리를 일부러 두게끔 하려는 건가? 아니요. 이게 멀어지려고? 이게 지금 이 배경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는 표지판이 네. 하나 나오고 한 번 더 나오고 그렇죠? 네. 그리고 되게 약간 넓은 풍경에 약간 테라스 같은 게 나오고 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렇게 햄버거 가게 네. 그리고 와서 약간 유럽풍의 어떤 빌라 같은 거 네. 모텔이 나오죠. 네. 그리고 약간 실내. 텅 비어 있는 두 개 그렇죠? 그리고 공통점이 뭐냐면은 사람이 없잖아. 맞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저도 거기서 글 보고 알게 된 건데 미국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엄청 미국적인 정서인 거예요. 아. 미국 풍경.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라고 했을 때는 반대로 저녁에는 미국은 다 가족으로 돌아간다 이런 건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썰렁하고 그러니까 제 말이 엄청 거대한 공간 속에 살고 있다는. 땅은 엄청 아. 그 큰데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 한국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런 풍경 보기가 은근히 어려워요. 사람 없는 곳이 없지. 사람 없는 곳이 없잖아요. 맞아요. 정말로 우리가 갑자기 뭐 MT 가서 갑자기 이렇게 놀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너무 없어서 놀래잖아. 밤에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미국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건 거야. 미국은 사실은 시간과 관계없이 뉴욕이랑 우리가 이런 것만 생각하지 어딘가를 딱 갔을 때 사람이 없고 광활하고 어딘가 한적하고 어딘가 공허한 이 풍경 특히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 쇼파 같은 장면 같은 게 사실 너무 미국적인 거예요 이게. 저는 사람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것이. 없고 광활한 공간 속에 그들이 있다. 약간 그 첨언하자면 전 그렇게 그 질문을 해오시니까 네. 어떻게 느꼈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가족 저녁을 되게 저녁 같이 먹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고 외로워하고 이거 가정 때문에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도 다른 가족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서 거리는 썰렁하지만 다 어떻게든 지내고 있다라는 걸 좀 표현하려고 했나? 근데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음. 결과적으로는 근데 말씀하신 게 맞는 거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이제 옛날 얘기인 거지. 제 생각엔 저녁 때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는 것도 요새는 다르죠. 그치. 그것도 예전에는 있었던 말인데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때 그 글을 보고 이건 굉장히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유럽만 해도 그렇지 않거든요. 없어요. 그래도 유럽도 좀 좁은 느낌이. 유럽도 엄청 이렇게 바글바글한 인구 밀도가 느낌이에요. 높으니까. 미국 드라마 시티콤 항상 끝에 이렇게 끝나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진도 그렇고 굉장히 미국적인 정서 일종의 사실 일종의 뭐라 할까 소통의 부재에 관한 얘기를 마치 아까 전에 그 아키라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고 수직적이잖아. 네. 섬나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섬나라기 때문에 그 수직적인 구조에 대한 한마디로 뭐냐? 우리는 갇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는 그 메타적인 게 있어요. 일본 문학이나 작품은 네. 예를 들면 그 미야자키 하야 만화도 그렇고 뭐 진격의 거인도 그렇고 갇혀 있고 벗어나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관통하는 게 있어요. 일본 문화에서 그런 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 펼쳐져 있죠. 엄청 거대한 땅에서 사실은 또 인구 밀도가 엄청 높지도 않잖아요. 미국은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으니까 땅에 비하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게 미국적인 풍경이고 이 작가가 느끼기에는 지금의 사실은 우리 세대 혹은 그 부재 그러니까 소통의 부재에 대한 메타가 들어갔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끝맺음을 한 거지. 그게 뒤에도 계속 나와요. 42페이지에도 보면 맞아요. 풍경만 네, 계속 네. 나오고. 근데 저는 방금 최재훈 작가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조금 뭔가 느낌이 오는 게 이렇게 광활하고 넓은 데서 사람은 되게 그럼 작은 존재일 거 아니에요. 엄청 작은 존재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메모도 했었는데 이 엄마의 그 심경 변화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처음에 이 부분은 어떤 주부로서의 정체성으로 뭐 자기 남편이랑 가족 얘기를 하다가 이 뭐 그 시청 설문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엄청 기대하고 내가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개인으로서의 기대감을 정체성까지. 기대감을 엄청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나는 설문지를 받아보면 광고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걸 받으면서 이 엄마는 내가 그런 기대가 그런 게 아니었고 나는 그냥 일개 수많은 시청자 중에 하나였구나 하면서 실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의 이제 작은 정체성이었던 엄마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는 느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 마지막 풍경에서 이 큰 공간 안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를 이 작가가 약간 뭔가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그쵸. 그것도 되게 관통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사실 저도 근데 설명하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네 진짜. 완전 이 그렇죠. 이 엄마의 실망하는 표정, 광고. 네, 일부러 기대감이 크게 컷도 일부러 많이 맞아요. 쓰고.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제가 모른다고 저도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다가 이런 게 나오면은 당황스러워 저 당연히. 근데 이제 이거를 저도 읽고 나서 이제 일종의 어쨌건 이거는 미학 탐구하는 데니까 고민을 해보고 찾아보고 이제 해석을 다시 저도 굳이 뭔가 이렇게 해본 결과 이거는 그런 맥락에서의 배치고 그런 정성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작가는 그냥 넣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세팅하는 작가는 아니에요. 근데 감각적으로 알았나? 그렇죠. 아니,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긴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거를 넣음으로써 약간 그 어떤 이 정서가 연결된다는 거는 캐치하는 작가긴 한 거지. 네. 자기가 성장하면서 그냥 봐왔던 것들 넣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음. 넣던데 이런 식으로 넣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를 무의식적으로 들면- 그랬을 수도 네, 있죠.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쓰리 빌보드 얘기도 했지만 네. 쓰리 빌보드도 주제적으로 굉장히 이거랑 연결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노인이라는 나라도 없고 네. 노인이라는 나라 없다도 그렇고 그 미국 정말 미국 정서를 다루는 작품들은 꼭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꼭 넣어.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사실은 관통하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일본 문학에서 혹은 일본 영화나 만화에서 그 아파트 단지라던가 그 오밀조밀한 도시의 전경이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맥락이랑 연결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따닥따닥 엄청나게 붙어있는데 동시에 엄청 개인주의잖아요. 네. 예, 그런 거랑 연결되는 게 있는 거죠. 각자 나라마다 네, 문화권이 네, 다르니까 네, 그런 게 네. 드러나는 게 그거를 신기하네요. 풍경으로 넣은 거죠. 너무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참 되게 미국적이에요. 음. 제가 맨 초반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사실은 그 나라 사람 아니면 이해 못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엄청 그런 것 많죠. 같아요. 특히 이게 더 그런 것 같아요. 몰입감이 안 되는 요소가 있어. 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 얇게 펼쳐놨기 때문에 재밌게 볼 수 있었던 음, 거고 참 그런 면에서 엄청 섬세하고 엄청 찌질하고 엄청 예민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감각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작가는 그거를 다 캐치하고 다 나열해. 예. 그러니까. 예. 강박적이고. 맞아. 음. 그 대칭 맞추는 것도 그래서 되게 그 뒤쪽에 그 마사지하는 장면에서도 네. 사실 제일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장면이잖아요.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요 그 전에 응. 저 처음으로 이제 정적이 된 장면인데 킴벌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남자친구가 살아요. 아 그때 하고 둘 다 말이 없어. 아, 나 여기서 숨 막히는 줄 알았어. 진짜 숨 막히잖아. 그리고 사실 이 장면 자체가 이 공간 자체가 그리고 너무 둘 그래. 다 알고 있어. 음. 왜냐면은 이 그 여자 마사지하는 사람은 수많은 그 손님들을 대했으니까는 자기가 이 알죠. 말을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알 거고 그렇죠. 이 남자는 당연히 여기에 정말 주기적으로 친절하게 오는 몇 안 음. 되는 사람 중에 사람인데 당연히 의도를 갖고 아. 오는 자기도 거죠. 사실은 뭔지 알 거고 근데 음. 그것이 완전 깨지는 순간이니까 아, 그 네. 뭔가 근데 이걸 읽으면서 되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그 느낌 너무 불쾌한 거예요. 엄청 이 불쾌하죠. 이 이게- 챕터 이게 이제 표제작인데 이 베벌리 맞아. 마지막 단편이 불쾌로 가득 차 있죠. 완전 그리고 이 네. 이 캐릭터가 사실 앞에 등장하잖아요. 맞아. 꼬마왕이라고. 근데 그 에피소드조차도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는 그러니까- 불편한 느낌이 근데 가득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뒤틀린 현대의 젊은 남성성을 네. 대변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저도 최근 기사나 칼럼이나 이런 걸 읽다가 알게 된 건데 당연히 젠더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연애하기가 정말 힘들대요. 서로 남녀가 지금의 10대 20대는. 음. 근데 반대로 뭐 잘하는 애도 있겠지만 근데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야. 내가 연애를 하려면은. 실제로 예를 들면 젠더 감성이 없으면은 그것 때문에 헤어지니까. 맞아요. 근데 불과 20년, 30년, 20년, 10년 전만 해도 그것 때문에 헤어지지 않았거든. 왜냐면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 크게 봤을 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과연 우리 모두가 좋은 소통을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면서 잘 이겨내고 있냐라고 하면은 심지어 그 바로 윗세대 뭐 한 30대, 40대에 있는 남자 여자들 혹은 그 선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은 제안들 혹은 좋은 요소들을 같이 공유하냐 그렇진 않거든. 약간 방치하고 있거든. 그런 면에서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사실은 이 사람이 산출한 작품이 베벌리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야,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고 다 니들 때문 아니냐? 사실 어른들을 다루는 시각이 완전 냉소적이잖아. 예를 들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된 거는 이 친구 자체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불쾌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앞에 있던 그 엄마 아빠 완전히 그쵸 맨날 싸운다기보다는 그 여행 가서 완전 방치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성적 해소들은 자기들만 다 하고 그걸 노출하고 아이한테 그건 근데 학대죠. 그러면서 이 누나와 자기는 전혀 거기서 해방할 수 있는 장치는 하나도 없으면서 방치되고 동시에 날 이해해주지도 않아.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SNS랑 TV 같은 거 키면은 온갖 섹슈얼랑으로 가득해. 그리고 부모님이 항상 마지막에 말로 끝내잖아. 난 너에게 정말 좋은 부모이고 싶다. 사랑한다 그쵸. 아들 안아줘 이런 근데 거. 그런 걸로 해소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소통의 부재 혹은 이 세대 갈등 그리고 젠더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뒤엉켜 있는 시대의 한복판을 지금 이 굉장히 냉소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관망하듯이 잘 다룬 작품이죠. 이 베벌리는. 맞아요. 되게 좋은 작품이에요. 근데 약간 제 만화 미학적인 측면에서 제 취향은 아니긴 하거든요. 저는 저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취향적으로는 훨씬 더 이게 뭐랄까 더 이렇게 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독자를 태워야 된다 생각해요. 태운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태워서 데려가야 된다고 생각한 편인데 이 작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태워서 어디 데려가기보다는 안 타도 돼. 너 가. 보기 싫으면 가. 타고 싶으면 타고 탈 사람만 타라. 그리고 약간 심지어 불편할 거야. 약간 이런 태도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약간 좀 확실히 다르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나랑 다른 세대 작가구나. 예를 들면 쓰리빌보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쓰리빌보드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감독은 혹은 그걸 쓴 시나리오를 쓴 사람은 엄청 이 세상에 대한 애정이 있거든요. 그 여자 주인공이 이게 스포일러긴 하지만 뭐 어때요? 네, 근데 뭐 대단한 스포일러기보단 뭐랄까 일종의 엄청난 희생 혹은 엄청난 배려를 안고 마무리된단 말이에요. 이 어떤 이 미친 보셨어요 쓰리빌보드? 안 네, 봤는데요. 근데 그 미친 세상을 완전 등지고 몰라 다 망해버려 같은 게 아니고 너무나 험한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험한 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못되고 잘못된 남자들 혹은 여자들 아니면 혹은 이 세상에 한 번 더 용기 내보는 거 어때 하면서 끝나잖아요. 그게 마지막에 그 장면이에요. 찾아가서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예. 그건 가서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그 경찰관 네, 찾아가요. 네. 근데 그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제 말은 찾아가잖아요. 찾아갈 수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맞지. 그렇잖아요. 뭔가 나쁜 짓 다 한 사람인데 근데 뭐냐면은 한번 얘기해봐야지 그래도 죽이러 가는 거 아니잖아. 당연한 거지만 그 뉘앙스가 근데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랑 정치적인 세계에 엄청 너무 다른 사람이 앞에 있어. 혹은 내 가족이나 나한테 엄청 나쁜 짓을 한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사형시켜야 되나? 근데 그거 아닐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이 사회에서 내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고 어디까지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인가 같은 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작가는 그렇진 않아. 이 작가는 거기까지 안 하고 널 해코지한 사람이 저기 있고 넌 해코지 당했어. 상황만 보여줘. 그냥 판단 네. 너가 해. 자 어때? 되게 어떻게 생각해? 하고 끝내. 나는 어때도 아니야. 상황만 보여주고 자 네. 이건 작품이니까 네. 근데 뭔가 있겠지 그쵸. 이런 느낌. 그래서 그 통찰과 그 통찰과 관찰력으로도 굉장하긴 하지만 약간 저는 좀 거기서 오는 일종의 무책임함 같은 게 약간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되네요. 작가로서 그래도 된다고는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문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이 일종의 비극이잖아요. 이건 그쵸. 비극이기 때문에 계속 신경 쓰이고 돌아보게 하는 게 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만약에 사브리나나 이 베벌리에서 뭔가 나름 해피엔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인물들의 어떤 불안감들이 만약에 해소된다?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여기서 이 작품을 보고 끝나. 내가 진짜 좋은 작품이지 않아요? 하면서 끝나는 거지. 근데 굉장히 불편하고 어딘가 그 마무리가 안 됐어.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신경 쓰이게 하는 무언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반대로 어딘가 생각하게 되고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건들에서 돌아보게 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근데 제 생각이지만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작가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어쨌건 저랑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태도를 가진 거지 그런 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랑 제 취향은 아니지만 굉장한 거예요. 어쨌건. 임나훈 작가님 취향이긴 한가요? 올라오셨으니까. 저요? 작가님은 사브리나 때문에 이제 하자고 한 거니까. 네. 오히려 그때 저번에 약간 잘 모르겠어서 네.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다고.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취향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좀 모한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거를 읽었다는 것 자체에 일단 의의를 두고 뭐 취향까지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사브리나를 읽고 너무 조금 무서워가지고 그냥 이 분위기가 너무 좀 옥죄어 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었었거든요. 읽었을 때. 근데 다시 읽으니까 괜찮긴 했는데 네, 뭔가 그런 느낌에 있어서는 그렇게 취향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궁금하기도 한데 이 작가는 과연 사람들과 얼마나 소통을 잘하고 얼마나 따뜻한 사람일까라고 하면은
그건 우린 모르잖아요. 인터뷰를 자주 응하는 거로 봐서는 그래도 세상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본 게 아니라 알 수 맞아, 없잖아요. 맞아, 그거는. 맞아. 그럴 수 근데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근데 왜 하냐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품이 예를 들면 뭐 사브리나에서 음모론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음모론이 요즘에 다시 부상하잖아요. 아시겠지만. 완전 부상하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음모론이란 거는 팩트 체크를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아니라는 걸.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팩트 지금 체크 안 하려고 해. 근데 그것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정보가 완전히 팽창하고 수평적인 시대거든요. 예전에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힘이었어요. 네, 권력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정보가 완전 수평화되고 팽창하는 시대에서 잘못된 정보가 힘을 얻는 시대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은 소통이 정보는 팽창하지만 소통은 안 된다는 시대거든요. 소통이 안 되면 선택적으로도 사람들이 하려고 하고. 뭐랄까 자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고 싶은 걸 믿는다는 맞아요. 건데 그렇죠. 그게 자기가 어디에 소속 당하고 싶은 그러니까 그 무리에 소속하고 싶은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고 내가 그걸 판단할 능력이 안 되고 나는 혼자 있다는 그런 정서적인 고립감이 느끼면 맞아요. 사람들은 어딘가에 소속하고 싶어지는데 그게 목소리를 크게 내는 쪽에 소속하고 싶은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요거는 편집 하실 수도 있는데 전 이거 보면서 베벌리나 이거 아까 사실 사브리나에서 얘기할 생각났었던 건데 그 타진요 사건 생각나는 거예요. 타블로. 네. 너무 그거랑 너무 맞잖아요. 너 그쵸? 그거 연기한 거다 맞아요. 이러면서 가장 최근 일로는 인종 문제가 있죠. 맞아요. 왜냐면은 트럼프가 사실 결과적으로 시발점이 된 그쵸, 건데 뭐 중국에서 코로나가 왔다 뭐 이러면서 뭐 동양이면 무조건 뭐 돌아가라 이러면서 이상한 인종적인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은 사실은 전혀 팩트가 아니고 굳이 얘기하자면은 DNA는 다 같은 건데 뭐 인종적인 문제는 사실 되게 정말 촌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까지 부각된 적이 없어요. 몇십 년 만에. 옛날 정말 LA 폭동 이런 거 맞아요. 이후에.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 사브리나 베벌리를 다룬 이 작가의 통찰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호소력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심지어 방금 말씀하신 그 인종 같은 문제도 다루잖아요. 이 동정녀 벨이라는 부분에서 맞아.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내면에 갖고 있었던 그 아랍 혐오 같은 그런 거를 다루죠. 다루고 있다는 게,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되게 감각적으로 엄청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게 그 인터뷰 보면은 그 테리가 그 친구 집에 가서 네. 이제 숙식을 하게 되는데 그 딸 CC방에 가서 네. 널브러져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맞아요. 멍하게 미치는 사람처럼. 팬티 입고 근데 옷을 안 입어. 팬티를 강조하시네요. 아니 그냥 옷을 안 입고. 옷을 안 입는 거 강조하시네요. 옷이 하나밖에 없어서 자 어쨌건 근데 네. 거기서 그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엄청 의도된 건 아니에요. 그 라디오 장난감 라디오 나오는 음모론이 맞아요. 그냥 우연히 이거 좀 괜찮겠는데 해서 음모론 요소를 넣은 거거든요. 이 맞아요. 테리의 캐릭터성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음모론이라는 게 이 SNS 정보가 팽창하는 거 그리고 동시에 정보는 팽창하는데 실제 안에 인간들 사이에서는 소통이 부재되고 있는 그 그쵸. 아이러니한 거에 대한 관통하는 거거든. 그 음모론이. 그런 면에서 참 되게 촉이 좋은 거죠. 통찰이 감각적이다. 뛰어난 사람인 거죠. 그런 면에서 되게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가 또 그거잖아요. 애가 그 자기 사브리나가 그러니까 암살이 아니라 살인을 당해서 그 테리가 미쳐 있어서 그거에서 유일하게 위안을 얻는 게 완전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라디오에서 들으면서 그래 맞아 세상은 그렇지 망했어 이러면서 위안을 얻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브리나 살인 사건 아시냐고. 그것도 조작된 거라고. 그러니까 위안을 거기서 얻고 있었는데 거기서 팩트도 아닌 걸 말도 안 되는 걸 짓거리니까 테리가 갑자기 멍 때려. 뭐라고? 내 여자친구가 안 죽었다고? 근데 당연한 거지만 그러고 나서 알게 되잖아요. 이것이 가짜구나. 거기서 해방되거든 테리가. 그러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CC의 책 보고 이러면서 넘어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그 인터뷰 나왔지만 이게 완전히 세팅된 건 아니고 처음부터. 근데 그거를 캐치한 거지 이 작가는. 되게
뛰어나요 그런 면에서. 맞아, 그런 면에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아예 잡아놓고 한 게 아니라 그리다 보니까 여기서 그걸 네. 힌트를 얻어서 맞아요. 이야기를 이끌어 네. 나간 것 자체가 그래서 신기한 것 그 같아요. 작가들이 이야기를 만들 때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처음부터 난 무조건 마지막이 A가 될 거야. A 혹은 뭐 그래도 B가 될 거야. 요 정도로 설정해 놓고 거기에 완전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쭉 따라가는 형태 그 모든 설정을 맞춰가는 작가가 있는가 하면 나는 약간 A, B, C, D, E, F 쪽인지 X, Y, Z 쪽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큰 덩어리만 설정해 놓는 거예요. A, B부터 한 F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중에 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X, Y, Z는 아니야. 예를 들면 슬램덩크를 보고 우리가 농구에 대한 공포를 느끼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어떤 정선은 설정해 놓되 인물을 정해놓고 따라가는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꽤나 이 작가는 후자에 충실하되 거기에 굉장히 밀도를 높이는 작가인 것 같아요. 예. 내가 완전 타깃팅해서 뭔가를 다 설계하기보다는 뭔가 동물적으로 예, 하다가 예, 이제 예, 하는 예. 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그 이 후속작들이 맞아. 저는 반대로 궁금한 것이 너무 기대. 과연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얼마나 이 그대로 갈까 어디까지 갈까. 그렇죠. 이 감각이 얼마나 결국 이 작가를 더 성장하게 해줄지 아니면은 도치돼서 결국에는 멈출지. 그 동어 반복적인 거에서 그냥 뭐 끝날지 같은 게 궁금해지는 작가인 거죠. 맞아요. 예.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해. 다음이 더 궁금해지는. 그거는 동의해요. 저도 예.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다시는 안 읽을 것 같은데 두 개를. 근데 예. 다음 작품 나오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약간 사족이긴 하지만 보통 이런 유형의 작가들이 보통 두 갈래가 있는데 이제 제 그냥 이제 이런저런 위인들 그야말로 뭐 이런 미야자키와 같은 사람들을 보다 보면 뭐가 있냐면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바뀌죠. 이게 시선이 확 생기면서 약간 이 좀 더 의도하고 좀 더 다른 태도로 하려고 해요. 예. 이 되게 좀 이 작품이 그런 거거든. 이 작가가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연애 완전 망하고 결혼 실패하고 그러면서 완전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더 로드 있잖아. 더 로드 영화 아세요? 네. 그게 원작이 소설이잖아요. 네네. 그 갑자기 제목 그 작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더 로드가 기억나시죠? 마지막 그 약간 그 아빠가 애를 데리고 그 아포칼립스 상황을 버티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서 자기는 죽고 새로운 완전 낯선 가족한테 떠넘겨지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희망차지.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미친 듯이 무섭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인육 먹는 애들도 있고. 근데 상황이. 웃긴 게 뭐냐면은 그게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고 나서 그 작가 소설가가 쓴 소설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그분이 쓴 소설은 미친 듯이 냉소이고 완전 미친 세상이거든. 다 죽고. 아이가 생기면서 그 마지막 씨앗을 넣은 거네. 근데 그래서 그 미친 듯이 냉소적이지만 다 하나가 바뀐 거지. 근데 그 하나가 엄청 큰 거고. 네. 그런 면에서 참 이게 이 작가도 좀 궁금해지는 게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을 걸쳐서 사브리나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시간이 벌써 다 왔어요? 네. 아 정말요? 이게 3시간 녹음 예약을 했는데 네. 18분 남았어요. 3시간 했어요, 저희? 3시간 녹음했는데 이제 2시간 넘게. 네. 할 말이 되게 이게 많네요. 그 셀렉을 되게 선택을 잘하셨어요. 임남 작가님이. 고마웠어요. 두 권밖에 안 돼서. 아 그런 것도 그게 더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얘기하자면은 근데 다른 일본 만화 한 6권짜리 느껴요. 이거 읽는 거 자체는. 왜냐면 한 페이지가 밀도가 2페이지 밀도예요. 높으니까. 두세 페이지 밀도라서. 근데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었는데 그 베벌리에 나온 그 타일러 있잖아요. 그 사브리나의 마지막에 나온 그 대머리 사람이랑 좀 똑같지 않아요? 비슷하게 생겼죠. 저도 그 생각 뭔가 한번 했어. 의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도 일부러. 있겠네요. 그런 느낌이. 근데 이 세계관을 연결하긴 하더라고요. 그 광고 포르노 광고를 네네네. 넣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네. 저도 그 생각은 했었어요. 그 사람일 수도 있겠다. 정말 그 사람일 것 같은 느낌? 그 정도는 신경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어쩌면 이거 추천드리는 작품이고 사브리나는 읽어봐야 해요. 이거는 뭐 지금의 한국 정서에도 좀 맞아. 그 관통하는 게 있어요. 뭐 젠더적인 요소도 그렇고 세대 갈등적인 요소도 그렇고.
이 책을 읽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에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의견을 네. 나누기에 되게 시간이 그리고 아깝지 뒤에 박찬욱 감독님이 쓴 것처럼 이렇게 무서운 만화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맞아. 사실 이거는 겁주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약간 너무 이거는 노이즈 좀- 마케팅 같아. 약간 너무 좀 이렇게 그 읽긴 읽되 함부로 뭐, 권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딸이랑 되게 사이 좋을 때 쓰신 것 같아. 너무 웃기다. 이 책 보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프로멜 같은 거는 읽지 말아야 돼. 아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 작가 최재훈 작가님, 임나훈 작가님 모시고 미학탐구의 5번째 벨버리 사브리나 얘기를 좀 해봤고요. 한 3개월 뒤에 또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3개월 만에 만난 거예요? 네, 거의 3개월씩에 한 번씩 끊고 있어요. 오케이. 네. 내년 그러면은 괜찮네. 1년에 4번이잖아. 네,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이벤트를 저도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좋네요. 그거는 식사하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